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는 은평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우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교수님 제자고요. 이제 교수님께 학교 다닐 때 지역사회 조직론도 배웠고, 또 대학원에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 사회 나와서 첫 직장인 살구 여성회의 저의 상사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또 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처음 만났을 때는 1989년이죠. 그때 제가 1학년 입학했을 때, 그때 이제 3월 2일 그때 처음 뵀었고, 교수님은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푸근한 인상이세요. 그렇지만 결코 내용적으로나 뭐 여러 면에서 마냥 푸근하지만은 않으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또 날카롭게 또 딱 하시고, 뭐 그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배워오셨던 부분이나 사회적 배경으로서는 굉장히 인텔리적인 분이시죠. 근데 지향은 굉장히 풀뿌리, 그리고 정말 그 삶 속의 그 주민들의 그 약한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게 이제 단순한 이제 그런 약자들을 위한 뭔가를 지원하고 그 이상으로 좀 갖고 계신 게 여성이거나, 또는 어려운 취약계층이거나, 또는 농촌 여성이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자인 분들이 뭔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이제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셨고, 그런 부분에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셨고, 이제 거기에 또한 이제 애정과 헌신이 있으셔서, 사실은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그 어려운 지역에 이제 저학력 주민들 또는 취약계층들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 사회 지도층 중에서는 많지 않을 거예요. 교수님은 충분히 좀 편하게 삶을 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사제도 많이 이제 출연을 하셨고요. 그래서 금천구에서는 이제 구로구 시절부터 직접 이제 여성들의 교육이라든지 지역 복지뿐만이 아니라 여성 사회교육,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성들의 어떤 주체적인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활동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워낙 우리 사회가 이제 좀 쉽지 않은 사회였고, 그리고 그 당시 금천구가 굉장히 열악했는데, 이제 저는 그런 활동에 많이 동의를 하고, 이제 저도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됐었죠. 그런, 저는 굉장히 이제 존경스러운 분이죠. 모든 걸 다 동의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이제 저를 굉장히 성장시켜 주셨고, 많이 제가 배운 분이에요. 이제 김주숙 교수님은 이렇게 대의에 이제 집중하신 건 맞지만, 본인보다 남을 챙기신 건 아니에요. 이게 같이 가신 분이에요. 본인의 지향이 이런 공동체적이고 이제 풀뿌리고 사람들의 성장인 거지, 본인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가 우선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숭고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전통적인 리더십만은 아니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딱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있는 조직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왜 있는 조직에서만 하니 새롭게 뭘 만들지? 그렇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활동에 이제 좀 관심이 많으셨고, 제자들을 그렇게 이끄셨고, 지역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김준 교수님은 당신이 결코 풍요로운 삶을 사시지 않았거든요. 가족들이나 자녀들도. 근데 이제 살구여성의 활동을 하실 때는
그 이상으로 좀 하셨어요. 예를 들면 뭐 따뜻한 밥집에 뭐 여러 가지들을 기부하실 때라든지 뭐 직접 활동에 참여하실 때라든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 교수님의 이런 활동들을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 20, 30대 초반에 이어서 그렇게 많이 몰랐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좀 높은 수위에 존경할 만한 그런 일이죠. 김주숙 교수님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편하게 현실에 안주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아프시고 누워 계시면서도 앞으로 뭘 할 건가, 사회적인 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뭔가 역할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이제 연배도 많으시고 이제 그러신 분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내 이익이 우선돼야 되는 게 사실은 보통 다 그렇죠. 나의 이익 중심으로. 이제 그럴 때 김주숙 교수님은 항상 이제 뭔가 대의적인 어떤 진취적인 그런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좀 자극이 많이 됐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 돌아가시기 한 몇 달 전에도 통화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런 교수님은 저한테 영화야 너는 박사를 따라. 저도 나이가 좀 적지 않은 편인데 계속 이제 뭔가에 막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저를 자극시켜 주신 분이죠. 개인적으로 교수님은 되게 이제 좀 천진한 게 있으세요. 예를 들면 뭐 고양이 얘기도 굉장히 이제 좀 재밌게 많이 하시고, 예전에 살구 여성의 임원진들하고 제주도로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1박 2일. 그때 이제 비 오는 때 이제 차를 타고 달리면서 노래를 다들 막 합창을 하고 앉아있는 그런 동요 같은 거 부르기나 노래 부르는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좀 좋아하시고, 뭐 이런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좀뭐 오래된 10년 된 옷도 이제 수선해서,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역사적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도 되게 있으셨던 분이고, 뭐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교수님을 마지막으로 뵌 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쯤에 뵀었어요. 병원에 계실 때. 그때 이제 그때 다리도 이제 절단하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그때 좀 이렇게 얼굴이 되게 편안해 보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으시지만 그래도 이제 좀 되게 이제 저희 제자들이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을 때 편안해 보이시고 해서 이제 너무 이제 좀 다행이다 싶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서 좀 마음이 이게 굉장히 이제 좀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전시회를 해주시는 게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사회적으로 하신 거에 비해서 이게 좀 많이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 사회에서 김주숙 교수님의 이러한 공적에 대해서 많이 주목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제 좀 주목받는 그런 영역에서 활동하신 게 아니라, 교수님은 정말 사회의 약한 고리에 약한 분들의 옆에 계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오지 않았던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교수님의 이러한 여러 이제 말씀이거나 삶의 자취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사회적으로 좀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